최근 미디어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변화의 속도는 더욱더 빨라졌는데요. 유튜브, 카톡, 네이버 등의 멀티 미디어가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미디어의 이용과 콘텐츠 제작 등의 학습 지원을 하는 방통위사나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 이기동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은 이전에는 대전 충남 민원련 사무국장 그리고 공동대표를 역임을 하셨고, 그리고 오마이뉴스 기자로도 활동하신 네. 어떻게 보면 언론 분야의 좀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맞습니까? 뭐 전문가까지는 아니고 좀 오랫동안 그 관련 활동들을 좀 해왔고 네. 나름대로 좀 고민하면서 예, 좀 활동을 좀 해오긴 했습니다. 세종시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센터장으로 취임하신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일하게 된 어떤 네. 계기도 있으실 테고 네, 또 네, 네. 1년 즈음한 어떤 네. 소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아까 소개해주신 대로 제가 이제 뭐 대전 충남 민주언론 시민연합이라고 예, 16년 정도 16년. 네네, 네. 활동가 뭐 대표 이런 것들을 해왔었는데 미디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민단체가 재정적인 부분이나 인력의 어려움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닥치는 뭐 한계 이런 것들도 좀 많았습니다. 근데 네. 여기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민들의 미디어 권리들을 보장하고 또 어떤 방송 참여나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예. 많이 해보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의 한계 때문에 못 해봤던 이런 사업들을 이쪽에서 좀 일을 하면 좀 더 네. 내실 있고 돈도 있고 조직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같이 추구하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언론 시민단체에서 그 해왔던 거하고 맥을 좀 어느 정도는 같이 하고 있어서 유사하군요. 네네. 예. 이제 이쪽에서 저도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몇 년 전부터 했었는데 올 초에 작년 말 이쪽에 기회가 좀 있어서 지원했는데 좀 네. 이렇게 좀 돼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민간에서 16년 동안의 활동 그리고 네. 이제 민간의 좀 한계를 좀 느끼셨던 네, 부분도 네, 있어서 이제 공공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언론 관련된 네. 비슷한 일을 하시는데 네, 네. 특히나 이제 교육에 대한 말씀을 많이 네, 하시네요. 네. 교육과 학습에 대한 네. 부분들이 좀 유사하다. 네, 네. 그러면 뭐 지금 센터 또 이야기를 나왔기 때문에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계속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저희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는 예.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그 공공재단이고요. 그 저희 센터가처럼 이제 전국에 10개 지역의 센터들 각 지역 광역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광역 센터가 있군요, 네, 현재. 네, 네. 예.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 취지는 방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시청자들의 미디어 참여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그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교육도 하고 네. 그다음에 장비라든지 또 센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들을 지원을 하면서 시청자들이 다양한 미디어 제작 활동과 또 공동체 참여 활동들 거기를 통해서 미디어를 제대로 올바로 이해하고 미디어에 대한 더 많은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미디어를 통한 시민 참여 운동 또 시민 참여와 더불어서 학습을 통한 어떤 사회에 대한 시각을 좀 새롭게 그렇죠. 바라보는 네, 네, 네.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이전에 했던 일들의 좀 연장선상이라는 네. 말이 좀 이해가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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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근에는 이제 그 세종센터 미디어 제작자와 함께하는 그러한 좀 이벤트성 네, 프로그램을 하나 있잖아요. 네, 네. 이름이 재밌네요. 쌤이 나를 네. 진행했습니다. 쌤이 점 나. 예, 어떤 뜻입니까? 네, 뭐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한데 네. 저희 이게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이렇게 지역에서 좀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네. 어떻든 그걸 좀 줄이는 의미도 있고 해서 세미라고 저희가 세종시 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러니까 세종시가 아니라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네네. 줄여서 세미. 네네. 그렇군요. 예. 네, 그런 의미도 있고 네. 또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세미 센터라고도 하고 뒤에 뭐 유튜브 채널인 세미 TV나 이런 형태로 좀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나가 붙은 거는 어떻든 나라는 의미, 미디어의 주체라는 의미도 한쪽으로는 좀 담겨져 있고요. 또 세미나를 그렇게 쭉
하면 세미나 하면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되고 또 여러 가지들을 좀 논의할 수 있는 이런 형태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함께 다음을 또 준비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세미나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었고 네. 앞서 이제 시민 제작자분들이 저희 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뭐 세미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지역의 이제 어떤 환경 문제라든지 지역 현안과 관련돼서 공익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활동들을 올해 좀 진행하기도 했었고 여기 세종 FM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민 제작자분들께서 라디오 그 팟캐스트 제작하기 그 뭐 이런 교육 강좌를 들으시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이제 공동체 미디어인 세종 FM 자원 활동가로 하면서 여기서 이제 또 프로그램이나 네.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또 마을에서도 요즘에 마을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예, 꽤 그래서- 네네.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한 해 동안 진행됐던 마을 그 공동체에서 그 활동했던 그런 내용들을 일종의 이제 성과 보고의 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소회를 나누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틀 동안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시민 제작자분들이 어떠한 일련의 과정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네네 맞습니다. 그런 어떤 행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여기에서 이제 시민 제작자라는 말이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시민 제작자는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 겁니까? 시민 제작 뭐 제작자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렵게 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최근에 미디어에 대한 관심들 특히 뭐 유튜브나 이런 그 여러 가지 영상 플랫폼들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서 관심들이 좀 많잖아요. 아유, 관심 꽤 높죠. 네, 그리고 예. 뭐 사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류 콘텐츠나 이런 부분에서 K 콘텐츠라고 해서 영상 콘텐츠나 뭐 라디오 콘텐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네. 물론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뭔가를 하기는 않겠지만 우리들의 방식으로 우리만의 이야기들을 다양한 미디어의 형태들을 가지고 그걸 제작하는 네. 이런 분들을 저희가 통칭해서 시민 제작자분들이라고 부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처음에 시작할지 아니면 활동해 오셨다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네. 부분들을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교육과 장비와 뭐 시설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예. 저희 센터에 오셔서 어떻든 그 내년 1월부터 이제 상설 미디어 교육이라고 해서 여러 강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강좌들을 통해서 이런 시민 제작자의 발길을 내디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미디어 기획이나 특히 미디어 제작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 영역이라는 생각을 네네. 많이 했고 또 문턱이 되게 높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러한 어떤 시청자 미디어 센터라는 어떠한 이러한 공간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접근성이 조금 편리해졌다 네네. 이렇게 봐도 되는군요. 그 방송국이라고 하는 건 문턱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높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할 기회가 적었었는데 음. 일단은 방송법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장할 수 있는 법들이 개정이 되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이 됐는데 이게 이제 2000년 후반, 2020년 최근에 와서는 다양한 미디어 활동이 워낙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하면서 그런 취지로 보면 센터의 역할과 정확하게 좀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 더 많은 미디어 활동들과 또 시민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사회나 어떤 그 뭐 방송이나 미디어 그런 곳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듭니다. 시민들의 이제 방송 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고 수요가 있으니까 네네. 이제 법으로 이러한 형태를 만들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디어 환경이 그만큼 많이 변화됐다라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지금은 스마트폰이라고 그러죠. 네. 이런 어떤 기계 하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제작이 가능한 네, 시대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아마 지금 하고 계신 센터의 역할로 좀 더 구체화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는 그 사곡중학교의 작은 학교 영화 캠프라는 네네. 산마루 영화제를 또 개최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행사였나요? 그 상옥중학교 그 산마루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소외계층이나 혹은 읍면 지역의 그 미디어를 접할 기회들이나 이런 교육 기회가 좀 부족한 곳들을 찾아가면서 교육을 좀 진행을 하는데 이 사곡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 미디어 제작, 그러니까 영상 제작 교실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그걸 수강했던 친구들이 영화 제작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좀 컸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뉴스 콘텐츠라든지 뭐 이런 걸 좀 한번 경험을 해봤었는데 네. 영화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요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어떻든 이제 센터가 운영되는 취지가 읍면지역이나 소외계층, 소외 지역을 찾아가서 이런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또 역할이 있고 그래서 예. 그러면 그런 취지를 좀 살려서 이번에 한번 시범적으로 그 사곡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편 영화를 한번 제작해보는 캠프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렇게 기획이 돼서 진행을 했고 3일 정도 시간을 내서 좀 진행을 했었는데 각각 두 팀이 이제 2개의 영화를 좀 만들고 네. 그것들을 같이 시사회도 하고 유튜브로 그 발표회 장면들도 공유하고 했는데 예. 나름 성과가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아요. 아니 네. 중학생들이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의 일환으로 영화까지 만든다. 네네네. 대단하고 그걸 또 산마루 영화제라는 형태로 네네. 한 3일간 진행했다라는 게 야, 중학교 요즘 친구들 굉장하고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네. 영화제라고 해서 뭐 레드 카펫을 깔고 그러진 않죠.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영화제라고 하면 사실은 예. 이제 그 어떤 TV나 이런 곳에서 보여지는 그 뭐 시상을 하고 이런 측면들 그런 걸로 영상이 되기는 하지만 저희가 예. 특별하게 산마루 영화제라고 붙인 이유는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우리만의 축제를 영화제처럼 한번 즐겨보자 이런 의미도 좀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편 영화 2편이 제작이 돼서 선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네네네. 하셨는데 네. 직접 보셨나요, 센터장님? 직접 보기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 이 관련된 그 영상들이 올라가져 예. 있습니다. 2편이 아니군요. 예. 총 4편, 네 4개, 편. 네, 네. 4개 그 팀들이 예. 만들어서 했고 예. 제작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있고요. 그래서 어. 재미있게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스토리 내용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장르별로 좀 뭔가 배분이 좀 돼 있나요? 어떤 중학생으로서의 고민들도 있고 마을에 대한 고민들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다양한 부분에서 네. 아이들이 좀 접근하는데 좀 놀라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어떻든 좀 약간 서툴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그 영상들을 보면 좀 재미있고 또 진정성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소 이제 우리 문화 미디어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외 지역이라고 네네. 하는 그런 공간을 네네. 또 찾아가서 하는 미디어 교육. 네네. 교육에 끝나지 않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네. 형태로 기획을 네네. 해서 올해 첫 해인데 내년에도 그럼 지속적으로 아마 지속해서 예. 그 사곡중뿐만 아니라 다른 그 학교들이나 지역에도 좀 확대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세미라는 말이 네.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줄여서 쓴다. 네네네. 근데 보니까 세종 TV라는 유튜브 채널도 있네요. 네네. 세종이 아니라 세미 TV. TV에 네네. 유튜브 채널도 있네요. 예.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센터에서 세미 TV라고 유튜브 채널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그 시민들이 미디어를 가장 많이 접하고 활용하는 곳이 이제 유튜브라는 플랫폼이잖아요. 저희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나 혹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시민 제작자분들이 만든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공유될 수 있는 플랫폼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그런 활동들 그다음에 그 활동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콘텐츠들 이런 네.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세미 TV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홍보라든가 공유를 위한 네네. 일종의 플랫폼 역할로 네네네. 활용이 되는군요. 네네. 그래도 이용자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그 대학과 연계를 해서 예. 그 지역에 있는 행사들을 중계하는 중계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지역에서 그 작은 책방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 작은 책방들의 이야기들 그다음에 책을 소개하는 그런 중계도 진행을 하고 네. 또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세종시 교육감 후보자들 초청 토론회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시민들에게 어떤 공익적인 내용들이나 아니면 뭐 아주 그렇게 인기를 끌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좀 갖고 지켜봐야 될 지역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한번 좀 담아내는 그런 측면들도 있었고 네. 말씀드렸듯이 저희 세미 뭐 크리에이터라든지 세미 그 시민 제작자분들이 만든 라디오라든지 영상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게는 몇십 건에서 네. 많게는 몇백 건 혹은 몇천 건의 그런 조회수도 좀 갖고 있으니까요. 다양하게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행사뿐 아니라 축제 뭐 이런 영역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네네. 지금 지역의 소소한 여러 가지 활동들 네네. 또 뭔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어떤 컨텐츠나 네네, 이런 맞습니다. 내용들도
이 세미 TV를 통한 네. 어떤 전달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어떻든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이 예. 저희가 기획하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시민들이 시민들 중심으로 선택한 그런 컨텐츠들이고 예. 내용들이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여기 뭐 오늘 세종 FM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같이 좀 공유하고 의미를 좀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 특히나 이제 저는 문화 관련된 영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공연자들이 본인들의 어떤 내용들을 문화 공연들을 알리는데 되게 어려워하는데 네네네. 세미 TV를 통한 어떤 그 안내나 홍보도 가능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그 만약에 제작자분들이 저희가 직접 다 할 수는 없는데 네. 그런 내용들을 또 그 시민 제작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가능할 테고요. 네네. 저희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지역 사회하고 자꾸 협업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또 세미 TV에 이제 생방송이나 이런 형태로 네. 중계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하는 일 중에 교육이 가장 또 중요한 네.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내년도 특히 상반기 때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진행 예정인지 네. 좀 네.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상설 교육을 준비를 하면서 가장 크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는 단순하게 좀 제작하고 미디어를 이해하는 정도의 교육에 좀 머물렀었던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좀 더 충실하고 내용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보자 해서 예. 미디어에 대한 이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비판적이고 또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설 프로그램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미디어에 대한 이해나 제작할 수 있는 교육들은 편집 교육까지 해서 기본적으로는 제공을 하고 예. 거기에 덧붙여서 영화 비평이라든지 혹은 뭐 드라마 비평이라든지 이런 비평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세종센터가 있는 곳이 어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 있거든요. 네. 근데 도심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치원이나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네네. 사실 이런 그 서비스를 좀 이용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조치원에 청년 팩토리라고 청년 그 협동조합 단체들이 있는데 네. 그쪽하고 MOU를 해서 넥스트빌이라고 하는 공간에 저희 북세종 거점을 좀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상설 프로그램들을 거기서 일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고 네. 또 거기에 저희 장비 일부를 그 위탁 형태로 대여를 해서 그 조치원이나 읍면 지역에 있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까지 오시지 않고 그 북세종 거점에서 그런 네. 서비스들 좀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예.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세종에 오신 분들을 보면은 여기 이제 새롭게 개발된 요 네네. 신도심권을 주로 생각하시는데 네네. 사실은 조금만 나가 보면은 그렇죠. 조치원 권역이라든가 네네. 아직도 농촌 권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종이 그 여러 가지 보면 의미 있는 지역이잖아요. 예. 행정 중심 복합 도시라고 해서 예. 그 계획된 도시로서 그 행정의 어떤 그 공공기관들이 다 밀집해 있는 측면들도 있지만 네. 세종의 오랜 역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조치원이나 시군 그러니까 읍면 지역에 있는 그런 역사들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럼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그 센터 같은 경우에도 적절하게 이제 도시 안에서 융합이 좀 되고 같이 좀 어우러질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저희 공공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미디어 교육이라는 것이 미디어의 어떤 이해 속에서 순기능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역기능도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비평의 시각도 갖게끔 하는 그런 어떤 네네, 교육의 네네. 방향성에 대해서 네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야흐로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주변에서도 컨텐츠 제작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 공간과 장소가 없다. 네네. 또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들으신 네네. 얘기죠. 네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예. 이런 곳이 있는 줄 미리 알았으면 네. 더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영상이나 스마트폰 이런 것들 뭐 아니면 캠코더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그것들 통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기본적인 교육들은 저희가 다 제공을 하고요. 네. 캠코더 같은 경우에도 초급 캠코더, 중급 캠코더
좀 영화까지 찍을 수 있는 그런 촬영 장비들도 있거든요. 독립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거기에 영상이나 혹은 방송을 좀 하기 위해서 필요한 녹음기라든지 네. 아니면 조명기구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무료로 다 대여를 해드립니다. 세미 스튜디오라고 해서 네네. 1인 방송이나 1인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는 이런 그 별도의 독립적인 스튜디오도 갖추고 있고요. 거기에 세미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컨셉으로 촬영이 가능한 콘텐츠가 촬영한 이런 형태로 네. 또 컨셉도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인기가 좋다 보면은 너무 많은 분들이 몰려서 이용에 어떻게 좀 기다려야 되나, 또 이게 세종 시민이 아니면 또 안 되나, 뭐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든 이제 그런 시설이나 장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국에 10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시청자 미디어 재단 혹은 좀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회원 가입. 네네, 정회원 교육을 받으시면 네. 전국에서 무료로 다 이런 서비스들을 동일하게 제공을 10개 받으실 수 센터가 있는. 네트워크가 돼 있군요. 네네, 다 어느 지역이든 네. 다 그 이용하실 수가 있고, 예. 네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용은 편하게 무료고요? 다 무료입니다. 네네. 일단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일정 교육만 받으시면 네네. 정말 이런 미디어 관련된 교육과 제작, 모든 토탈일체 장비도 네네, 이렇게 사용을 맞습니다. 하실 수 있다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벌써 그렇게. 마무리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12월이잖아요. 네네네. 예, 1년을 어떻게 지내 오셨나? 예, 우리 또 네. 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이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예.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 와서 일한 지는 1년 정도 되고 저희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도 사실 개관한 지는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실제로 사업한 지는 2년이 됐고 네. 내년에 이제 3년 차가 되는데 어떻든 뭐 그 동안에 조금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설립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좀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올해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내용들로 찾아뵐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떻든 이제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예. 다들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예.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19도 벗어나서 내년에는 큰 희망이 보이는 것 네네. 같습니다. 센터장님 또 말씀 들으니까요,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더욱더 발전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매번 끝에는 신청곡을 좀 네. 받는데요. 예, 어떤 곡을 좀 추천해주고 싶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에 좀 날씨도 많이 추워졌잖아요. 예. 추워지고 또 연말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따뜻한 생각들도 많이 좀 갖게 되고 좀 더 좀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내가 됐으면 또 좋겠고 또 우리가 같이 그런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하면서 예, 좀 브로콜리 너마저라는 그 밴드의 예, 유자차라는 노래를 좀 유자차.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끈따끈하고 네네. 감기에도 좋을 것 같은 네네. 유자차.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 이기동 센터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좋았던 날들의 기억을 설탕에 켜켜이 묻어 언젠가 문득 너무 힘들 때면 꺼내어 볼 수 있게 그때는 좋았었잖아 지금은 뭐가 또 달라졌지 이 차를 다 마시고